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감축, 불법 체류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 폐지 등 반이민 정책을 잇따라 펼치면서 영주권자들도 혹시 모를 추방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시안 중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2017 회계년도 3, 4분기 시민권 신청이 전년 동기보다 8%나 급증했습니다. USCIS는 최근 이 기간 시민권 신청자는 모두 78만 3,33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자는 총 97만 1,2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시민권 대기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70만 8,638명이 대기 중으로 1년 전 52만 2,565명보다 무려 35%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신청 폭증 현상은 반이민 정책 기조, 다카 폐지 등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최근에는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환경에서 영주권자들의 추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합법 이민마저 감축될 우려 속에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보통 대통령 선거 즈음 급증했다가 대선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올해는 시민권 신청 수가 대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대폭 까다롭게 변경되면서 입대 대기자들이 불법 체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급기야 소송이 걸렸고 연방법원은 외국인 입대 개정안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6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매분이 입대 대기자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현역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현역이나 입대 대기자나 상관없이 복무 하루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판시를 통해 원고들이 비자 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자국에서도 외국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매분이 프로그램은 최근 돌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신원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신원주의가 강화되면서 지연 사태를 빚었고 천여 명의 체류 신분이 만료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추방 위기로 몰았습니다. 이날 법원은 이와 함께 신원주의 절차를 강화한 외국인 입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세계 한인회장대회 성과를 보고했고 현재 진행 중인 KCS 회관 모금, 뉴욕 코리아 센터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20여 명의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 사흘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한인 회장 대회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미주 지역 한인 회장 20명과 함께 복수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고 당장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유예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복수조법이 폐지가 그게 힘들다면 유예를 6개월이든 유예 기간을 줘서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복수조법을 적용을 시켜달라. 김민선 회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도 약속받았다며 박물관을 한인 2세들을 위한 뿌리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 소송건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민 회장 측에서 판사에게 회관 리스 계약 위반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뉴욕 한인회에서는 이에 반박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CS는 현재 진행 중인 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인 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건설협회는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 공사에 한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잉글루드 클립스 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글로리아 오 후보가 한인사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 후보는 잉글루드 클립스 한인사회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타운 행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며 이번 선거도 한인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1년 잉글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 4명의 후보 중 1위로 당선돼 타운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된 글로리아 오. 글로리아 오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임기 동안 잉글루드 클립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꼽았습니다. 5,000명 정도 분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지금 6년 동안 제가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2년 전에 또 우리 공화당 쪽에 또 그 시의원이 또 하나 생기셨잖아요. 박시원이라고. 그 다음에는 또 작년에는 또 민주당 쪽에서 또 한인 시의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지금 3명이 한국 사람이고요. Korean American. 오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직을 없애는 등 낭비적인 지출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타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인 경찰관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6명 시의원 중 5명이 공화당이 된다며 권력 견제를 위해 자신과 에드 아베르사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요번에 민주당 쪽에서 스위스 킵 못하면 공화당 쪽에 지금 5분이 되고 앨런 팍이라고 민주당 시의원 하나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은 공화당이 너무너무 그 파워가 세지기도 하고. 잉글루드 클립스는 2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 오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7일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계속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12월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일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1.0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경기 동향보고서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다고 밝혀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노동시장이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경제활동이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가 견고하다고 밝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권도 제닛 옐런 의장의 지난 15일 IMF 연차 총회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안에 주 로컬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당초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중산층의 세금 가중이 우려됐었는데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도 수월할 전망입니다.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세입위원장은 지난 주말 성명에서 재산세 공제를 다시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가장 많은 반발을 샀던 부분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재산세 공제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레너드 랜스 뉴저지 하원 의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뉴저지주에 최대 혜택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제 개혁안은 법률세율 20% 인하 등 대폭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제 항목 폐지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평균 28%지만 뉴욕의 경우 34%, 뉴저지는 41%로 높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 세율이 높은 주의 의원들은 납세자들, 특히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1일 세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거듭되는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 속에 2018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 신규 갱신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2018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한 신규 및 갱신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건보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이 종전과 같은 3개월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주들은 올해부터 건보거래소 등록 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절반 축소됐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 건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10만 명으로 뉴욕 주민 5명 중 1명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중단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보험료 프리미엄은 지난해보다 평균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은 매월 $20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은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의무화 조항이 유지되면서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보호 도시 뉴욕시가 달갑지 않은데요. 뉴욕시는 또 ICE와 공조 수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1일 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시경과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색출 공조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불법 이민자 추적을 위해 NYPD와 ICE가 공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 정보기관은 연방이민 단속기관에 이민자 색출을 위한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신병을 인도하는 등의 공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ICE를 비롯한 연방 당국의 협조 요청은 반드시 서류화할 것, 매 분기마다 이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공기관 건물을 이용한 불체자 색출도 금지했습니다. 이미 뉴욕시는 자체 규정에 의해 ICE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에스피날 의원은 이를 넘어선 추가 공조는 시민들의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은 후 60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방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라십 2018 봄학기 신청 접수가 앞으로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연소득 $10만 이하 가정의 자녀로 내년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 대상의 소득 한도는 2018-19학년도에 $11만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